자, 이번에는 이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읽어볼게요. 자, 항등식이 뭡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쵸? 그러면은 얘는 저번에 쌤이 식의 분류를 해준 적이 있었잖아. 그쵸? 부등식이 있고 등식이 있고 이런 내용 중에서 얘는 등식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등식에. 그래서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되는 이런 놈이야. 그래서 항등식은 나중에 우리가 연립방정식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배울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었지? 그때 부정방정식이 뭐였어? 조건이 부족한 방정식. 그쵸? 조건이 부족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분이다. 항등식은. 그렇게 큰 틀을 자기가 좀 잡고 가야 돼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식은 크게 등식이 있고 왜 이래? 자, 식은 크게 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고 뭐 유리식, 무리식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등식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자면 한 가지는 뭐였어? 방정식이었죠? 방정식.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 있었죠. 항등식은 x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항등식. 자,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는 말은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이 있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x 대신에 어떤 걸 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x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겠지? 그렇죠? 이런 내용이야. 근데 원래 우리가 방정식인 경우에는 a, b, c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항등식이면 a와 b와 c를 모두 안 넣었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말이 뭐일 수 있습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과 같은 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또는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이런 말. 또 임의의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이런 말. 또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로 분류해 놓고 걔네들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yx 플러스 czx 플러스 뭐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ax의 제곱 그 다음에 by 플러스 cz의 x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y제곱은 0 이렇게 써야죠. 그래 놓고는 뭐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즉 x에 대한 문자로 묶어줘야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당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항등식 얘기가 나오냐? 왜 나올까 갑자기? 왜 나올까? 자,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이런 거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어떠한 fx라는 식을 gx라는 식으로 나눴대. 그랬더니 뭐야?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었지. 맞죠? 그랬을 때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검산식으로 표현한 이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 오케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 얘기를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뻔히 나머지 정리해서 이게 많이 쓰지만 그래서 나머지인 rx를 구하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fx를 구하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죠. 얘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개수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걸 알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면 a, b, c가 뭔지 모르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a가 b가 c가 뭔지 알아냈죠? 그럼 a, b, c는 다 뭡니까? x제곱의 개수고 x의 개수고 상수항의 개수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등식과 관련돼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미정계수법이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 미정계수법.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미정계수법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 첫 번째가 또 지르는 이거.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었죠. 개수비교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숫자를 대입해보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뭘로 풀어도 되지만 개수비교법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쓴다고 했어? 어떤 경우에? 서로 개수끼리 비교하려면 다 전개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개가 쉬운 경우.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전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어려운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전개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아예 전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 자, 개수비교법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였죠?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식이 둘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고 c와 c-가 같은지 알아볼라. 모른다고 했죠? 몰라요. 이때는 몰라. 근데 어떤 말이 들어가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왜 이래? 너네만 소리야. 실컷 어디까지 배운 부분까지 막 학교에서도 설명하는 거 다 알아듣고 했는데 나중에 진도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학교에서 어느 순간까지 듣다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 버벅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 자, 그래서 그렇게 개수끼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개수끼리 비교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막 이렇게 생겼어. ax 플러스 b의 막 10승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에 대한 어떤 개수들을 얘기해. 이런 놈은 개수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를 전개했더니 몇 차야? 10차 되겠죠? 그러면 a-x의 10승, b-x의 9승 뭐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구하라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해 버리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자의 개수를 다 결정하려면
그 문자의 개수만큼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문자가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10개야. 그러면 숫자를 10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문자를 구하고자 하는 게 3개야. 그럼 숫자를 3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는 게 수치 대입법이 되겠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항등식. 아까 얘기했듯이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렇죠?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가 0, b가 0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다 항등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만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 수치대입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 얘는 전개가 쉬운 경우에 보통 많이 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뭘 적어놔야 돼? x에 대한 항등식.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와 용어가 같은 말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다 쭉 적어놓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뭐였어요?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어떠한 x야. 어떤 x가 아니라 어떠한 x야. 어떤 x하고 어떠한 x하고는 다른 거야. 어떠한 x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 그 모든하고 어떤의 뜻은요, 어떤하고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어떤 x에 대해서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에서 명제라는 단어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모든의 뜻은요, 일단 여기 또 살짝 깊이 들어가는데, 모든의 뜻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오케이? 자, 모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한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잖아. 한 명이라도 안 되면은 거짓이라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야. 하나라도 안 되면. 그래서 모든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하나라도 성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어떤의 뜻은요,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만 성립해도 참. 그러면 자, 시민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2m가 넘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2m가 안 되는데 한 명이라도 2m 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떤 x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떠한 x에 대해서도라는 말은 어떠한 x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하고 어떤 x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재작년 수능에서 30분 문제, 문과 30분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그 보기를 주고 뭘 냈는데 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30번 문제 틀린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떠하나하고 어떤의 뜻의 차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틀린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과는 원래 말로 쓰이게 되는 것은 잘 적어냈잖아.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로 바로 갑시다. 여기 있긴 있네.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 어떤 x의 값에 자 여기서 선생님 여기 어떤인데요? 이 말이 어떤 x에 대하여도 니까 맞는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말이 비슷비슷하지. 우리나라 말이 참 웃긴데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하고 어떤 x에 대하여 하고는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지금 느려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 잠깐. 이거 정리를 한번 해야 되나? 31.8기가가 남았다. 많이 남은 건데, 그치? 이게 갑자기 이게 느려지니까 그래서 저거 하는 것 같아. 에이, 왜 그래 또. 이 백신 프로그램도 오래되면 감염될 수도 있어요. 백신 프로그램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 쓰는데? 백신도 여러 개, 자주 업데이트 안 해주면 바이러스 나는데. 아, 그래?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바이러스 검사 없어요? 아, 있지. 자, 봅시다. 자, 숫자 여기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전개하기도 쉽고 저것도 쉽죠? 그치? 전개하기도 쉽고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게 더 편하죠.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1. 또 x 대 a, b를 구하는 거니까 두 개 필요하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 자, 1 대입했더니 얘가 0이야. 그쵸? 그럼 1 대입하면 2a. 2a가 얼마? 1 대입하면 2. 아, a는 1이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죠? 마이너스 1 줬을 때는 마이너스 2b가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b는 얼마? 2. b는 1. 그쵸?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손쉽게 구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는. 자, 뒷장에 보면 자, 표만 바꿔놨, 숫자만 바꿔놨어. 그러니까 당연히 풀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죠? 얘도 뭐 이용하면 돼?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1하고 1 집어넣고 또 0하고 뭐 아니면은 2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자, 1-3번 한번 볼게. 1-3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fx에 대하여 자, 요것이 성립을 한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항등식일 때 f의 3의 값을 구하라 라고 보았네요. 자, 그럼 f의 3을 구하려면
A, B를 알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몇 개의 문자만 필요해요? 두 개의 문자만 있으면 돼. 얼마 집어넣을까? X 대신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치? 자, 1을 집어넣었더니 다 0이야. 맞지? 다 0.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다 0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맞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A 마이너스 B가 파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야.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16 플러스 8A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4B는 일단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그쵸? 그럼 얼마로 나눠버려? 4로 다 나눠버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즉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다 라는 식을 두 번째로 구할 수 있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지? 둘이 더했더니 없어지고 3A는 마이너스 5다 3.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얼마 돼요?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7. 그럼 AB 값 구했죠? AB 값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AB 값 구한 다음에 F의 3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1이니까 얘는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X의 4승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3승. 어제도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꼭 너네 수업할 때만 꼭 이상하게 이러네. 혹시 너네 그 주머니에 자석이나 이런 거 엄청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쌤 어렸을 때 그 너네 그 이 오락실 이거 알지? 너희들 그 저기 가면 뭐 오락실 가면 뭐 테트리스부터 해가지고 제비우스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아는 형이 야 너네 그 갤러그 같은 거 하다가 그 비행기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미사일을 맞아도 안 죽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거의 그 화면에다 이렇게 대면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막 하는데 야 그러면 안 죽어. 그래서 형 봐봐 지금 100몇 판까지 갔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는데 형 나도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미사일 날라오는데 이렇게 딱 자석 대봤다. 안 죽기 바로 죽어가지고 뒤에 그때는 막 기다려가지고 오락실을 다녔거든. 야 나와 이렇게 되고 또 한 번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이어서 하잖아. 선생님이 동전을 그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얹어놓고 쌓아놓고 딱 하는데 처음 보는 애야. 애인지 선배인지 하여튼 형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얘 여기 테니스 줄 놔가지고 막 저거 해요 막 그러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근데 걔가 나한테 엄청 발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 아저씨가 너 이 새끼 하면서 막 주머니 다 빼봐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뭐 물증이 없으니까 뭐 그냥 뭐 넘어가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그랬었지. 쌤이 그 학교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두 번째로 했었어. 그 당시 주종이 쌤 뭐였을 것 같아?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였냐면 제일 잘하는 애가 저거였어. 그 가이 그 미군인데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하는 애 있지? 반달차기 하는 애. 걔가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 던지는 시험을 계속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잡혀가지고 죽는 그 버그 때문에 그래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실력으로 제일 잘하는 애는 류가 있는데 류는 변수가 너무 큰 게 이게 너무 많이 애들이 해가지고 헐렁헐렁하면 이게 어리견이 안 나가고
그 있잖아. 어? 승용권이 안 나가. 중요한 시기에. 콤보고 있는데 그치? 딱 얘가 딱 썼는데 셈의 주종은 저거야. 블랑카야. 블랑카로 잘하는 사람들 못 봤지. 블랑카를 브라질 괴물 같은 놈 있잖아. 막 물어 뜯는 애. 아, 모르는구나. 저희는 철권 블랑카로. 오빠한테 참아서 아이씨. 이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 다 된 건가? 아, 삭제. 뭐야, 이만 이러니. 정리를 안 하셨어. 자, 그래서 저희 이거 녹화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이런 맛도 있어야 또 저희가 되는 거지. 맨날 그 문제만 계속 풀면은 괜찮아. 저희가요 A는 1, B는 자, 그래서 A는 1하고 B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X의 4승, 마이너스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의 제곱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81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7에 63 은 얼마? 3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3, 5. 그 다음에 F의 3. 그쵸? 마이너스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 7, 8, 90이잖아. 6, 7, 8, 90. 마이너스 90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9. 얘 넘어가면 없어지네? 나눠도 없어지네? 얼마야? 0. 맞습니까? 얘 넘어가면 0은 10F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15 나눠봐야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지? 별거 아니죠? 대칭 넓이 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임의 실수 xy. 사실 이 미정계수법은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너희들이 뭐 우리가 이미 딱 그것만 나오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넘어서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뭐 미분을 나갈 때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이 미분이 성립하도록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지금 잘 이해한 친구들은 x로 묶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래요. 자, 임의의 실수의 x, y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묶어야 돼?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묶어줘야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넘어가면 ax, ay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2by는 5x 마이너스 y다. 그럼 x는 x끼리 묶으면 얼마 돼요? a 플러스 b의 x 그쵸?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y 이것이 5x 마이너스 y래. 그러니까 x, y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야 돼? 5여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럼 둘이 뭐 하면 됩니까? 열림만 하면 a, b 값 바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음 장. 다, 오케이. 다 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2-2번 보면. x-y가 2래. x-y가 2래. 그리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러면 xy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문자 하나를 지금 현재는 xy가 다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x를 y 플러스 2라고 놓든지 아니면 y를
x-2라고 놓든지 해서 이거를 x 대신에 다 대입해버려. 그러면 다 y로만 이루어진 식이 되지.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됩니까? y로 따로따로 묶어서 개수 비교하거나 아니면 개수들이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x를 없앨 것인지 y를 없앨 것인지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이렇게 집어넣나 이렇게 집어넣나 복잡한 건 똑같습니다. 복잡한 건 똑같아요. 그치? 복잡한 건 똑같아. 근데 복잡한 건 똑같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다. 나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x-y가 2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x, y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그치? 집어넣어도 어떤 걸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3이면 1 이런 것을 x, y 대신 집어넣고 그러면 그런 거 몇 번 집어넣으면 돼요? a, b, c를 구하는 거니까 3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만족하는 거. 그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2하고 0, 3하고 1, 그 다음에 1하고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3개 집어넣어서 a, b, c 구해도 된다. 근데 이왕이면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겠죠. 그치? 자, 개념 넓히기 2-3번. 이거 뭐야 이거? 개념 넓히기 2-3번.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것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분모를 1로 만들어. 분모를 1로?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분수가 어떠한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k다. 그리고 이 조건은 왜 준 거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준 거죠? 그치?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값을 k라고 잡는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되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k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구해야 될 것은 a와 b와 k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문자가 지금 2개라고 해서 숫자 2개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k까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k잖아. 그쵸? 맞지? 그러면 x, y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같은 거 아니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a도 마이너스 3이네요. 그치?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그쵸? 따라서 a와 b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8 이렇게 나온 거야. 됐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k라는 값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쌤이 풀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숫자 바꾸기하고 편 바꾸기 있죠? 앞부분하고 요 페이지에 그것만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fx를 뭘로 나누면 gx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rx다. rx란 건 x로 이루어졌던 식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얘가 1차식이면 여기 뭐라고 써 그냥 r이라고 쓰면 되죠. x로 이루어진 식이 아닐 테니까 상수니까. 그쵸? 왜?
gx의 차수는 항상 rx의 차수보다 크잖아. 같아도 안 되는 거야.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차면 얘는 무조건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치? 얘가 2차면 1차 2야. 그러니까 상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 검산식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맞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 베이스로는 얘가 이제 1차식이면 얘가 그냥 r이라고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r만 그냥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2차식이면 rx를 뭘로 써야 돼? 얘가 몇 차식 된다고 했어? 1차식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차식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1차식을 바로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죠? 그거에 대한 일반항. 그리고 뭘 구해야? a, b를 알아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조건이 2개 그래서 필요한 거야. 맞아요? 조건이 2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된다고? 이거는 q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rx라고 놓고 얘가 뭐다? ax 플러스 b다. 아이씨, 정리해도 마찬가지야. ax 플러스 b다. 그래 놓고는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두 개의 조건을 집어넣어야 얘 0되고 0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1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 0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래야 둘이 연립해서 a, b 구하면 나머지가 뭐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3차면 얘는 2차가 되는 거고 2차, 2야.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죠? 얘가 2차로 나눴다 그러면 조건이 3개 있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정리에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항상 거의 나오는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항상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조건이 부족한 경우. 조건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얘가 0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어차피 요 둘이 곱해서 q를 몰라도 qx를 몰라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조건 하나밖에 없죠? 그 조건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왜냐면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야 a, b를 구하는데 조건이 부족한 경우로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몫을 또 나누는 거. 또 나누는 경우. 몫을 또 나누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좀 어려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두 가지에 대해서. 알겠죠? 나머지 정리의 기본은 이겁니다. 그냥. 그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a, b 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기본인데 조건이 부족한 경우와 이런 것은 유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시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다. 자, 봐봐.
얘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몫이 있겠지,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당연히 2차원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1차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이랬을 때 a, b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알아야죠. 그럼 얘 몇 차야? 1차겠지? 얘 1차잖아. 왜? 그래야 최고차 3차 되잖아. 얘는 1차밖에 안 되니까 최고차에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써야 돼? x 3승이니까 원래는 여기가 a, b가 있으니까 cx 플러스 d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최고차는 x 3승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x 플러스 c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3개의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제일 좀 간단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1, x 대신에 0, x 대신에 뭐 마이너스 1 이런 숫자들 넣어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1 되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c 1 플러스 c 플러스 1 집어넣으면 5.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0 집어넣으면 0, 0, b만 남네요. 0 집어넣으면 0, 0이니까 1 되고, 맞죠? 0 집어넣으면 c, 그러니까 c 0이니까 플러스 3. 맞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c.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되겠죠? 이건 언제 배웠어? 이 연립하는 거.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가 생긴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볼게요. 다음 장. 3-1번은 똑같은 문제고 3-2번은 다항식 A로 나는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거 똑같죠? 어떻게 써야 돼요? 식을 우리 준호가 한번 세워볼까? 2x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왜냐면 최대한 문자가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치? x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뭘 구하는 거야? 이 a라는 방식이 이거잖아. 그쵸? 뭐 x 대신에 뭐 아무거나 뭐 1이나 아니면 0이나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a 값 바로 나오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3-3번도 볼게요. 3-3번. 잘라서 봅시다. 이거 널찍널찍해서 좋네. 안 잘라도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그치? 자, fx가 이거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뭐 어떻게 세워?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gx가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플러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고차항이 x 4승이니까 이거 몇 차야 돼? 2차야죠? x제곱이야.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잡으면 되죠. 됐지? 근데 이거 시험 문제에 막상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귀찮죠?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돼. 수치대입법 이용해야 돼. 뭐 이게 또 전개해가지고 계수비교법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치?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x 대신에 뭐 0을 집어넣든지 뭐 1을 집어넣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는 지금 나누는 놈들이 다 몇 차입니까? 1차죠? 어차피 나머지는 상수일 거야. 상수니까 얘가 0이 되는 놈,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fx는 x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놈 얼마?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 돼? 8. 얘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 fx는 x-1에 qx 나머지 이렇게 될 거니까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얘가 다 0 되잖아. 그치?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상수이기 때문에 1 대입하면 1 빼기 4 빼기 2 플러스 8 뭐야?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그럼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상수 이해돼? 안 되는 거 있어 이해? 그냥 저 0되게 만드는 걸 넣으면 응? 뭐가? 그냥 저 아니 봐봐 이 식을 봐봐 식을 fx가 있고 x-1의 q를 알아 몰라? 우리 지금 모르잖아. 왜 이래? 이거 지금 선생님 심각하시네. 이거 왜 이러지? 좀 쉬실 때가 되신 것 같은데. 움직이면 이씨 이 q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 q에 상관없이 어이씨 r 하나 쓰는 게 있네. q에 상관없이 성립하게 만들려면 x 대신에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야 얘가 0이 되면 0 곱하기 q 해봐야 0이니까. 나머지 정리가 그 원리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상하다. 누가 이거를 뭐 좀 저랬나? 뭐야? 선생님 저기도 하나 있던데. 다 있어. 이거 고깃빵 가져오세요. 선생님 다 돌로 한번 찍었어요. 누가 건드린 것 같아. 저 영어 있는 거 한번 가져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또 저걸 시켜야 돼. 하드웨어 저기를. 자, 그러면 뭐 이거는 당연히 알 것이고. 자, 4-3번만 해볼게요. 4-3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fx, gx를 있는데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이 있는데 뭔지 몰라. 근데 둘의 합을 다 문제에서 풀게 줍니다. fx 플러스 gx의 합을 얘로 나누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x-2 q x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7이다. 1차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상수죠. 이렇게 식 세우면 되고요. fx-gx를 뭘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그러면 몫이 다르겠죠? q-라고 잡아야죠. 나머지가 3이다. 그랬을 때 둘의 곱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뭘 구하라는 거야?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눴을 때 그러면 q2-라고 잡읍시다.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나머지는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2 집어넣은 거죠? 2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f의 2 곱하기 g의 2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럼 f의 2하고 g의 2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 힌트들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2를 집어넣었더니 f의 2 플러스 g의 2는 이게 0 되죠? 7.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2 빼기 g의 2가 3. 둘이 연립하면 더하면 없어지고 10이니까 f의 2 얼마? 5. 그 다음에 g의 2는 서로 빼면 되니 빼면
없어지고 얼마? 2. 그죠? 끝났네. 둘이 곱한 게 나머지네. 그러니까 10. 쉽잖아요. 굉장히.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다 조건들이 주어진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로 나누는 거니까 x 플러스 1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몫이 있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나머지 없고. 그럼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p 플러스 9가 0. 그럼 p값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마찬가지죠? 3 집어넣으면 0 돼야 되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해볼게요. 이것도 앞에 5-1번과 2번이 쉽기 때문에 5-3번만 해볼게요. 5-3번만 해볼게. fx가 이건데 f의 x 플러스 1을 얘로 나눴더랬대. 그럼 f의 x 플러스 1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지.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니까 x 자리마다 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를 뭘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됐니? 그 다음 f의 x-2는 어떻게 써요? x-2의 3승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a의 x-2 플러스 b. 봐, 문자가 두 개니까 조건도 두 개 주는 거 아니야. x-1 q-x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1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니까 a 플러스 b가 0.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것도 0. 둘이 연립하면 답이죠? a, b 값 바로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잖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데 자기는 다르게 좀 생각해서 풀어볼 친구 생각을 x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 다른 이렇게 지금처럼 x 자리에 이렇게 안 넣고 좀 다르게 x를 0으로 자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푸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솔루션 1이라고 한다면 솔루션 2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항상 함수식은요 너희들이 그래프와 관련돼서 또 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걔를 평행 이동한 거에 관련해서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줄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참수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됐다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알았어. y는 2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게 뭘로 바뀌죠? x 플러스 y는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맞잖아. 왜? 얘 꼭지점의 좌표가 0,0인데 이렇게 해야 꼭지점의 좌표가 3,0으로 바뀌잖아.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려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야. 맞지? 맞죠? 이렇게 항상 그래프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말이야. 그럼 얘도 봐봐. f의 x 플러스 2를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얘를 치환을 해서 바꿔보면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해 볼게요. t로 치환할게. 그러면 x는 뭐죠? t-2죠. x는 t-2지? x는 t-2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너희들 너무 어려울라나? 그래. 일단 원만 하자, 원만. 아직 그래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알았어. 자,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내신 문제 중에서 이제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 정리 응용인데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조건이 다 그렇게 줘. 봐봐. 요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딱 보자마자 fx는 x 마이너스 2 뭐 q 그냥 qx x 생략할게 플러스 4 맞죠? 맞지?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거래. 그러니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q 다시 마이너스 8 맞아요? 이제 더 숙달이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 집어넣으면 4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f의 2는 4란 얘기고 얘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fx를 x-2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q-라고 하고 얘가 몇 차? 1차.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위에서 1번, 2번에서 했듯이 뭐를 2를 대입하면 얘 0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잖아. 그럼 2를 집어넣으면 f의 2는 0 되고 2 집어넣었으니까 얼마? 2a 플러스 b. 맞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얘가 0 되고 f의 마이너스 2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게 각각 얼마라고? 4하고 마이너스 8. 둘이 이렇게 연립하면 a, b값 나오죠? 그럼 나머지가 뭐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조건을 딱 맞게준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됩니다. 점수 주려고 나오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죠. 다음 장에 이거 똑같단 말이야. 1차 주고 2차도 나왔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6 이것도 다 쉽네. 1차 나중에 뒤에 나오나 보다. 연습 문제에 있나 보다. 연습 문제에 있나 봐. 자, 여기까지는 다 쉬운데 이건 뭐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쌤이 하나만 좀 문제를 보여줄게요. 자, 연습 문제에서 2-5번
2-5번 형태. 이게 뭐야? 몫을 또 나누는 거죠. 2-5번이 몫을 또 나누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부족한 거는 실력 따지기 있나? 음. 2-15번도 몫을 또 나누는 거죠. 2-15번도 몫을 또 뭔가로 나눠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2-19번 2-19번 별표. 이게 조건이 부족한 놈이죠. 조건이 부족한 거 2-19번. 이번에도 송호구에서 이번에 1학기 때 나왔던 문제죠. 이런 형태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문제 지금 35번이지. 두 문제 중에서 2-19번 먼저 볼게요. 눈에 차 안 타니까 좀만 더 할게. 좀만 더 할게요. 자, 봐봐. 식을 세워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맞죠?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맞죠? 두 개 됐죠? 근데 문제에서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라. 근데 그 나머지를 이제 얘로 나눠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나머지를 이제 알아야 이걸로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머지가 몇 차야? 2차요. 2차죠, 2차. 얘가 3차로 나누니까. 그럼 2차니까 뭐라고 써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조건이 얘 보면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뭐야? 1 대입하면 0 되니까 f의 1은 3이다. 이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알아? 얘가 0 되는 게 허수인데 물론 허수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쌤이 8년 전에 동상고 애들 수업할 때 어떤 애가 이거 했더니 쌤 그냥 저는 허수 i하고 마이너스 i 집어넣으면 되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푼 애가 있어. 성배라. 아니지, 천재가 아니라 무식한 거지. 그렇게 유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i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을 했단 말이야. 개수 비교를 해서. 그냥 천재가 아니라 그거는 무식한 거지. 그렇게 안 알려줬는데 학교 시험에 동상고에서 그렇게 나왔어.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왜냐면 그 당시에 동상고 부교재가 수학의 바이블이었어요. 수학의 바이블. 그러니까 처음에 동상고 부교재가 거미수학이었다가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자이스토리 쓰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디 커리큘럼인 줄 알아? 안양외고 커리큘럼이에요. 안양외고가 처음에 거미수학을 부교재로 쓰고 이렇게 했더니 동상고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로 바꾸니까 동상고 또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쓰니까 지금 자이스토리. 안양외고가 외고인데 수학이 되게 강한 외고였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고 중에서 수학이 제일 센데 그래서 외고 나왔는데 막 의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조건이 겨우 이거 하나 빼고는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외우고 그러죠. 어떤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자 50이라는 숫자를
8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 8, 6, 8에 48 나머지 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럼 얘가 몫이고 나머지죠. 50을 약간 덜 되게 덜 나눠 떨어지게 5로 했다고 합시다. 5, 8에 40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얼마 됩니까? 10이 되죠. 그치?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8로 나누면 1이고 나머지 이렇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한 방에 계산했던 이 6, 5하고 여기서 두 개에 걸쳐서 나눴던 얘와 얘의 목 둘이 더한 거나 얘랑 똑같지?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잖아. 맞죠? 자, 이제 볼게. 이 fx를 이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걸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2차로. 2차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봐봐.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뭐가 되죠? 몫이 되죠. 목.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몫이 되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나머지가 몇 차지? 2차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눈 것은 2차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무슨 일이 발생하죠? 또 나눠 떨어질 소지가 있지? 그게 이거야. 지금 이 5가 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남은 지금 10이 얘인 거야. 얘는 뭐야? 얘가 몫이 얘고요. 나머지 얘가 얘고. 얘는 한 방에 해버린 건데 얘로 나눈 것을 fx를 얘로 나눈 게 한 방에 해버린 건데 얘는 부분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또 나누는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몫이 얼마 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겠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a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몫이 a 되었잖아. 맞지? 나머지 얼마 돼? 에이, 나머지 아까 동일하다 했잖아.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1을 했다. 이거 경항고 애들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뭐 할 때 이해 못하는 애들 엄청 많았어. 맞죠? 아, 그러면 이게 부분적인 몫이고 그러면 봐봐. 이게 하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뭐를?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 아래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주자면 50이 fx야. 50이 fx 8이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맞지? 근데 목 6은 얘고 나머지 x 플러스 1이 인데 여기서는 이 몫의 일부분이 여기 있고 몫의 일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역할에 5고 여기서는 1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잖아. 나머지 동일하잖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fx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 이거 외우라고 시켜도 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에 이러한 몫이 있고 여기에 다시 또 얘로 나눠져서 나머지가 다시 얘처럼 나눠져서 이러한 몫이 생기고 몫의 일부분이 생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A만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나머지잖아. 그러면 A를 알기 위해서 준 조건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그래서 준 거야. 두 번째 조건. 1을 대입하면 얘 다 0 되죠? 맞지? 그럼 일단 1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가 f1이 얼마라고 했어? 3 이렇게 되잖아. 됐니? 따라서 a는 얼마였다? a는 2분의 1이었다. a가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rx는 이거였구나. 2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rx였구나. 자, 시험 문제에서 얘까지만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꼬았죠? 이 놈을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러니까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나머지죠? 맞지? 이것은 x-3 목 있을 것이고 나머지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3 집어넣으면 9, 10 약분하니까 5 플러스 3 집어넣으면 4죠? 그래서 9.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9라고 돼.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2-19. 그 다음에 지워대? 이거 반드시 집에 가서 연습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19 말고 이제 그 몫을 또 나누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집에 가서 그 RPM 풀어보면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3차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숙제는 나머지 정리까지. 자, 얘 해볼게. 얘는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fx를 x-1, x-2로 나눈 몫은 qx다.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이제는 뭐 이제 손쉽게 이렇게씩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x-3이라 잡고 목 모르죠? 라지 q라고 할게. qx 8이다. 근데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그럼 이걸 q-x라고 할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 아, 이 문제가 아닌데. 괜히 이거 아니다. 이거 쉬운 거고 밑에 거다. 아까 뭐 몇 번이었었지? 실력에? 이거였지 이거. 15번. 15번 볼게요. 15번. 자, fx, x의 4승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다. 나머지가 7이라고 한다. 맞죠? 근데 이번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인데 그럼 qx는 x 플러스 1에 q-x라고 쓸게요. 나눠 떠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지? 이거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봐라.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몫을 또 나누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qx가 이거잖아.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버려요. 이렇게 대입한다. 대입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x의 4승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1 x 플러스 1 q-x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건이 지금 문제에서 a, b를 구해야 얘를 구하는데 조건 두 개 맞잖아.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7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7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6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찬가지 6이죠. 둘이 더하면 없어지고 2b는 12, b는 6이었다. a는 0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답이 얼마예요?
36이겠죠? A가 0이고 B가 6이니까 제곱의 합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요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몫을 뭘로 나누면 따로 잡아서 대입해 버리면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잘 이렇게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만 좀 연구를 해보면 될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숙제도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숙제 검사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토요일날 몇 시에 오는지 알죠?